나중에 저기 영상 보내주면 그거 보고 좀 하세요. 알겠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싹 점검해 봅시다. 자,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의문의 뜻부터 해볼 거야. 하윤아, 의문의 뜻이 뭐였어요? 말의 소리를 뭐 할 수 있는 말의 소리를 민경 뭐야? 구별. 구별.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음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음운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뭐 있다고 했어? 중아, 뭐 있다고 했어? 음운에. 첫 번째. 나연아, 음운의 첫 번째 뭐 있어요? 자음, 다음. 모음, 다음. 소리의 길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요, 자음,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고요. 자,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자음과 모음이니까 모음의 뜻이 뭡니까? 소윤아, 모음의 뜻이 뭐였어요? 발음할 때 아, 가, 아. 발음할 때 참고로 오늘 쌤 지금 목이 띵띵 부어있다. 알겠죠? 발음할 때 소영아 뭐였어요? 발음할 때 아랑 가는 다르단 말이야. 바, 아. 뭐가 없어? 소리에 장애가 없어. 소리가 나올 때 장애 없이, 발음 기관에 장애 없이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모음이라고 합니다. 아, 오, 우, 위. 맞죠? 소리에 장애가 없어요. 반면에 가, 바, 다, 라, 혀와 입술 이런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자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음을 또 다른 말로 장애음, 모음을 또 다른 말로 비장애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했었고요. 자, 모음은요, 발음할 때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모음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어떻게 나뉘냐면요, 단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모음은요, 단모음이랑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단모음의 뜻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안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고 그냥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 소리와 끝소리가 서로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아 소리를 낼 거야. 아 소리를 내면 입 모양이 소리를 내기 전과 낸 후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아, 오, 우 똑같지? 맞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모양과 위치가 끝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똑같아요. 아, 이중모음은 그럼 반대로 뭐겠어? 고정되지 않고 변하는 거겠죠. 그걸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 이야, 이여 이렇게 발음할 때 변해 안 변해? 변한다, 그쵸? 이야, 여 이렇게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야를 발음하기 위해서 입 모양이 처음에는 이렇게 벌어져야 돼. 그러고 나서 아를 발음해야지 야가 되거든. 야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발음할 때 변합니다. 그래서 야 소리는 첫 소리와 끝 소리가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중모음은 처음에 이 소리 나고 아 소리 나거든. 이야 하면 야가 되거든요. 이야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래서 첫 소리랑 끝 소리가 동일하지 않고요. 얘는 첫 소리랑 끝 소리가 동일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단모음.
자, 이중모음은요. 그래서 평생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중모음은 되게 짧게만 소리 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게 얘기해 볼까? 야 소리를 내면 처음에는 야 소리가 들려. 근데 뒤에는 뭔 소리만 들려? 야 하면 뒤에는 뭐만 들려? 아 소리만 들려요. 야 하면은 뒤에는 아만 들려. 그래서 처음에 잠깐만 야가 나고요. 그 뒤에는 계속 아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숨이 멎을 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개념을 제발 알아두세요. 알겠죠? 1년 뒤 이 시간에 똑같이 합니다. 알겠죠? 똑같이 얘기할 거야 이거를. 알겠죠?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단모음은 총 몇 개가 있느냐? 10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잘 보세요. 단모음 중에 얘랑 얘를 한번 봅시다. 종아, 얘를 한번 발음해 볼래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변했는데요. 하윤아, 발음해 보세요. 다시 한번. 입술 모양 변했는데요. 왜? 변했는데 왜 단모음 했어요? 얘네 둘은요, 여러분들 단모음으로 소리 내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발음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 다 왜 이럴 거거든. 근데 얘의 단모음 소리가 따로 있습니다. 얘 단모음 소리는 뭐냐면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 소리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에는요, 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도 아닌 그 중간에 그 어디 그 어중간한 그 발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입술을 동그랗게 해놓은 상태로 변하지 않게 를 나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얘 발음해보세요, 하윤아. 입술 변한단 말이야. 맞죠? 발음하라고 하면 위 앞에 봐. 자기 입 보지 마. 내 입 봐. 들어? 위 변한단 말이야. 그 봐봐, 자체 모자이크 하면서 보니까 안 보이잖아. 위 바뀌잖아. 맞죠? 바뀐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위 이러는데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로 단모음으로 소리 내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입술을 동그랗게 해놓고요. 위 마치 휴대폰 진동 소리 같은 거 있죠? 위 이게 위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소리도 평생 낼 수 있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위 이렇게 낼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외랑 이 위는요, 단모음으로 소리 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소에 발음할 때 내 옷 저기 위에 있어 라고 하는데 내 옷 저기 위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 잘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원래 원칙 발음은 이게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발음을 잘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 허용하냐면요, 이중모음 발음을 허용합니다. 이중모음식의 발음을 허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위 소리를 이중모음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위를 위 이렇게 발음하겠지. 얘는 이렇게 발음하는 걸 왜 이렇게 발음하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중모음식의 발음을 허용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2학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왜 소리를 발음기호 안에 쓰면요, 이 단모음 소리는요,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러잖아. 왜 이렇게 입술이 변하듯이 왜라고 내는 소리는요,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기호 안에서요, 이 소리, 이 글자를요,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얘는 왜고요, 얘는 왜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2학년 교과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 참외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얘를 발음하는 게 어떤 방식이 가능하냐면 참외가 있습니다. 참외.
또 뭐가 있는데? 차, 매가 있습니다. 차, 매, 차, 매. 우리는 보통 이걸로 발음하죠. 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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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는 참외, 참외.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단모음은요 개수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랑 위는요 뭐로 발음하는 게 허용된다?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게 허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 둘을 이중모음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단모음이야. 얘는 허용해 주는 거야 발음을. 알겠죠? 자, 다음 이중모음 넘어갑시다. 자, 이중모음은요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야 발음하려면 이 한 상태에서 아를 발음하면 이야 이야 야가 된다고 했어요. 이야 야. 알겠죠? 자, 그래서 야 소리는요 이야 야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소리는 봐봐 이야 라고 해서 이야 하면 끝에는 무슨 소리만 남는다고 했어? 아 소리만 남는다고 했잖아. 아 소리만 남아요. 야 하면 끝에는 아 소리만 들린다고. 맞죠? 야 하면 아 소리야. 자, 그래서 처음에 잠깐 이 소리 나고 그 뒤에 아 소리 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반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반모음은 실제 모음은 아니야. 발음할 때만 잠깐 나는 거야. 이 반모음은 사실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야 나오는 개념인데 가끔씩 중학교 때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직중학교에서 그냥 가르쳐줬어요. 자, 그래서 내년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년이 아니구나.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반모음이라고 한다. 알아만 두세요. 자, 그래서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야 소리는 잠깐만 나고 그 뒤에는 계속 아 소리만 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모음의 종류입니다. 단모음이랑 이중모음. 자, 그래서 우리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할 때 변하기 때문에 종류를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 에, 오, 우 이런 식으로 확실하거든 모양이. 혀의 위치도 자, 혀의 위치가 확실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단모음 10개 있다고 했습니다. 10개의 단모음은 하나하나 각각 분류가 가능합니다. 분류가 가능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 혀의 최고점의 위치입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다라고 해서 앞전자를 써서 전설 이럽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다. 전설.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다라고 해서 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입속이거든요. 지금 혀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요거일 수도 있지만 얘를 뒤로 당기면 얘가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발음하면서 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어딘지 생각하면서 발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은 우리가 실제로 발음을 통해서 구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발음해서 알면 안 되고 뭐 하라고 그냥 닥치고 외워야 돼요. 알겠지? 전설과 후설의 구분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음으로 구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조금 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위 이렇게 소리 내면 위 소리 내면 소리가 여기 안쪽에서 울립니다. 위. 근데 이 소리 내볼게요. 이 하면은 소리가 요 앞니 바로 뒤쪽에서 울려요. 이, 위, 이, 위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얘는 후설모음입니다. 위는 후설모음이야. 이는 앞에서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는 전설모음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어느
구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맞죠? 자, 그래서 자 전설이랑 후설은요, 여러분들 구별할 때 확실하게 그냥 외워서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외워서 구분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표만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 표가 생각보다 안 어려워. 알겠죠? 자, 일단은 요거만 알아두세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로 나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다음 혀의 높낮이입니다. 혀의 높낮이, 혀의 위치 위아래. 높으면 뭐야? 고, 가운데면 중, 낮으면 저야. 알겠죠? 자, 그래서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구분하면서 발음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 애랑 이 애가 평소에 발음하면서 구분이 잘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실제로는 구별하면서 발음해야 돼. 얘는 중모음이라서 혀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얘는 그 저모음이라서 혀가 밑에 있어야 되거든. 잘 보세요.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적으세요. 턱이 내려갑니다. 턱이 내려가면 입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입의 크기가 커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턱은 여기 있어요. 혀를 고중저로 내려볼 거야. 자, 그러면 혀가 이렇게 있고 턱이 이렇게 있는데 혀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혀가 턱을 뚫고 내려갈 수 있어? 없잖아. 그럼 혀가 뭘 끌고 내려갈까요? 턱을 끌고 내려갈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입이 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 에, 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고중저, 고중저, 이, 에. 이 중간에 이, 에 할 때 중간에 있는 애가 바로 뭐야? 얘인 거야. 이, 에 할 때 애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뭐야? 얘인 거야. 구별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 으, 아 이렇게 되거든. 으, 아 점점점 턱이 내려가요. 왜? 혀가 더 내려갈 거거든. 으, 아 알겠죠? 자, 그래서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턱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입이 어떻게 된다? 더 벌어집니다. 알겠죠? 입의 크기가 커진다는 게 입이 더 벌어진다는 걸 뜻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 모음의 구분입니다. 아까 쌤이 위 발음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입술을 동그랗게 하라고 했잖아. 으 발음할 때는 자, 그래서 입술이 동그랗게 말아진다라고 해서 원순이 있습니다. 원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입술이 동그래진다고. 원순이라고 합니다. 평수는 뭘까요? 입술이 평소에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 있어? 옆으로 찢어져 있잖아. 힘을 줘야지만 동그래지잖아. 맞지? 힘 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입이 동그라면 이렇게 됩니다. 힘 줘야 되는 거야. 입술 주변에 근육이 힘을 줘야 돼요. 얘는 뭐야? 입술 주변에 근육이 힘을 안 주면 옆으로 찢어질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평소대로 있다고 해서 평순. 동그랗게 만들어준다. 원순. 순이 입술 순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입을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 에, 이, 오, 우. 동그랗죠? 그 다음에 이, 에, 으, 아. 입이 다 이렇게 옆으로 나가 있어요. 알겠지? 이, 에, 으, 아. 입술 주변에 힘을 주는 건 얘네밖에 없습니다. 오, 우. 왜 힘 줘야 된단 말이야? 얘는 힘 안 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원순, 평순으로 나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야, 여기 끝이야. 자, 여기 빈칸에다가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조금 넉넉하게. 자, 요게 이제 위에가 기준이겠죠? 근데 기준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칸을 하나 더 나눠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칸은 또 반으로 이렇게 슉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밑에 나눠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가 전설입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는 거. 여기 뒤에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다고 해서 후설입니다. 자, 이거 그릴 때 예쁘게 그리세요, 여러분들. 난 예쁘게 안 그리지만. 자, 전설 안에
입술 모양을 잘 보세요. 평순과 원순. 자, 일단 여러분들 표를 외우려면요. 이 표부터 외워야 돼요. 이 겉에부터. 알겠죠? 평순, 원순. 다음 평순, 원순이야. 평원, 평원. 자, 다음 요 세로로는 뭘 나눌 거냐면 고중저를 나눌 겁니다. 고, 중, 저. 자, 그럼 평순, 원순에 따라서 또 선이 더 생깁니다. 좀 천천히 할게요. 자, 고중저 나눴나요? 자, 이 상태에서 평순, 원순도 이렇게 구분 지어줄 거고요. 뒷칸의 후설 쪽에 있는 평순, 원순도 이렇게 칸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딱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잘 보세요. 1층, 저층 있죠? 1층. 1층에 뭐가 사라질 거냐면요. 얘 원순 사라질 거고요. 얘 원순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칸 몇 개? 전설 5개, 후설 5개, 총 10개입니다. 딱 단모음 숫자 된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뭐 원래 쓰고 있는 지금 펜 색깔 있죠? 연필이든 여기에다 뭐라고 적을 거냐? 여기 공간 좀 비워두세요. 나중에 자음 적을 거거든. 여기 위 좀 크게 우 에 왜 너무 크다. 오 에 이렇게 딱 할 겁니다. 자, 이러면 모음 10개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칸에 색깔 바꾼 걸 다른 색깔 바꾼 걸로 한번 좀 적어봅시다, 여러분들. 자음을 적어볼 건데 우리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자, 보세요. 키위를 주게 돼. 내가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음은요 발음할 때 구별이 되게 어렵습니다. 고중저도 발음 구별하기 어렵고요. 전설 후설도 구별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알겠죠? 자, 요게 지금 모음표입니다. 요거대로 외우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를 찾을 거야. 그럼 이는 뭐야? 이는 요거잖아. 맞죠? 그럼 얘를 설명할 때 뭐 하면 돼? 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이자 고모음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위는 뭔데? 전설이자 원순이자 고모음인 거야. 이 애는 뭔데? 전설이자 평순이자 저모음인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하시면 돼. 너무 쉽다. 문제는 요 옆에 있는 5번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음 쭉 해주고 얘를 지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랑 얘로 구별했다며. 그럼 5대5로 구별했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구별했을 때 기준. 그러면 뭐로 구별했을까? 뭐라고요? 4번. 그치. 혀의 최고점이 위치. 전설이냐 후설이냐 그런 구분한 겁니다. 이해되죠? 얘는 뭐야? 전설. 얘는 후설이야. 자, 표를 보면 돼. 표 보고 푸는 거야. 알겠죠? 이 위에 왜 애잖아. 맞죠? 그럼 이 위에 애 이렇게 모여있네. 전설.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뭐야? 후설인 거야. 알겠죠? 그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했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학교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표는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외워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걸 알아야 고등학교 가서도 좀 편해요. 알겠지? 근데 중3 때 특히나 1학기 중간고사 때 이런 거 딱 치고 나면은 그냥 1년 동안 까먹어 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 사실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뒀을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갑자기 뭐가 저모음인데 고모음으로 발음된다. 입술 소리가 뭐 파열음, 뭐 입술 소리가 저기 뭐 여린 입천장 소리로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선지가 적혀 있거든 고등학교 시험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머리에 있으면 되게 편하게 해결될 거 아니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외우지 말고, 알겠죠? 지금 할 때 확실하게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모음은 이렇게 하면은 좀 쉽습니다.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해가지고 빈칸만 잘 칠하면 돼. 근데 빈칸을 엿다 칠하면 이건 진짜 안 되지. 맞죠? 표 만들고 여기 원순 딱 빈칸 만들어 놓고 10개 채우면 됩니다. 알겠죠?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해가지고 하면 되고,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칠 때 내가 진짜 빠삭하게 외웠잖아. 빠삭하게 외웠어도요 시험지에다가 꼭 표를 그리세요. 왜냐면 의문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거는 중고등학교 공통인데 어려워서 이해 못해서 틀린 경우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수 나와서 틀려요. 거의 대부분. 의문은 틀리고 나서 문제 보잖아요. 와씨 나 바보다 이 생각 바로 듭니다.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혹시 눈이 삐꾸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험지 받자마자 일단은 그려놓고 시작하죠.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외워놓는 건 당연한 거고. 알겠죠? 그냥 실제로 시험 치면은 자음표, 모음표, 빈칸에다가 딱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지 실수 안 해. 알겠죠?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음 봅시다. 224페이지. 자, 자음은 발음할 때 이제 소리의 장애를 받으면서 내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음, 소리의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자음도 크게 3가지의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뭐냐면요, 소리 나는 위치입니다. 소리 나는 위치. 자, 이 소리 나는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구강 구조. 아, 근데 이거 그림 너무 어렵다. 너무 해부도처럼 그려놔가지고 오히려 더 안 보인다. 자, 일단 봅시다. 지금 보면 요 색깔 있잖아, 그치? 요 색깔이 뭐냐면 요 입천장입니다. 지금 딱딱한 거 있잖아, 입천장. 요 색깔이 지금 얘가 혀입니다. 혀. 알겠죠? 여기는 빈 공간이고, 빈 공간, 혀, 입천장이야. 알겠죠? 자, 입천장 빨간색으로 표시해. 어디 갔냐? 여기 입천장.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뭔데? 윗니, 아랫니. 요거 뭐야? 입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소리가 나는 포인트는 바로 어디냐면 입술, 그 다음에 윗잇몸. 그러니까 윗니 바로 뒤쪽 있죠. 여기. 윗니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면 앞니 바로 뒤쪽 있죠. 이렇게 앞니가 있으면 바깥이야. 여기가 뒤고, 앞니 바로 뒤쪽 있죠. 그 뒤쪽에 딱 맞닿아 있는 잇몸 있지. 우리가 느 발음할 때 혀끝이 붙었다 떨어지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윗잇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윗잇몸, 느. 자, 다음 여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윗잇몸에서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꺾어지면서 요 입천장이 위에 거북이 등딱지처럼 둥그렇게 생길 거야. 입천장 안이. 그 딱딱한 부분 있죠. 딱딱한 부분. 그 딱딱한 부분을 단단하다라고 해서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위를 뭐라고 하느냐?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단단해서 딱딱하단 말이야. 입천장 딱딱한 부분. 거북이 등딱지처럼 딱딱한 부분이다, 그쵸? 자, 여기에서 뒤로 조금 더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뒤로 조금만 더 넘어가면은 입천장이 딱딱 하다가 여기 목구멍이거든? 딱딱딱딱딱딱 하다 갑자기 여기 말랑말랑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목전 넘어가기 직전에 딱딱딱딱딱딱딱 하다가
있잖아. 이 뒤에 말랑말랑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랑말랑해지는 부분 여러분들 양치질 막 하다가 팍 부딪히면 어떻게 돼? 팍! 소리 나잖아. 그 부분. 입천장이 딱딱한데 양치질 막 하다 보면은 그 뒤에 말랑말랑해지는 부분 실수로 밟으면 탁 찌르면 킥 하잖아. 그 부분. 그 부분이 열이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열인 입천장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인 입천장 소리. 약해서요. 연하거든 살이. 뒷제분이. 여기 뒤로 넘어가면 뭐야? 목구멍이야.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큰일 나고요. 그렇죠? 자, 다음 목구멍 안으로 넘어가 볼 거야. 쭉 목구멍 안으로 넘어가면 요 목구멍 안쪽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공기가 나오는 구멍. 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목청이라고 할 겁니다. 목청. 그 다음에 몇몇 자음은요. 입술을 다물고 있는데 발음할 수 있는 자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하면 여기에 자음 있어 없어? 자음 없어. 맞죠? 요건 비어있는 소리잖아. 빵이야 빵. 맞죠? 그럼 여기 자음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자음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에 자음 넣었습니다. 발음 어떻게 돼? 나 지금 입을 안 다물고 있거든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소리가 나요. 공기가 어디로 나가게요? 코로 나갑니다. 공기가 코로 나갑니다. 입은 내가 지금 윗니 아랫니를 안 다물고 있거든요. 공기가 코로 나가요. 알겠죠? 코가 간지러울걸. 이응이랑 미음은요 어디에서 나는 소리다? 코 안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코 안. 자, 다음. 잘 보세요. 위치가 여기잖아. 맞지? 그러면 윗잇몸 가만히 있으면 얘가 소리가 납니까? 뭐랑 만나야 소리가 날 거 아니야. 잇몸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요? 맞죠? 자, 그럼 윗잇몸이 뭐랑 만납니까? 혀 끝입니다. 요거는 한글 창제 원리하면서 살짝 했어요. 혀 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뭔데? 니은이었잖아. 기억나죠? 혀 끝이 윗잇몸에 닿는다. 느느느느느느느 느드드 가획하면 느드드 가획 한 번 더 하면 트트트. 맞죠? 전부 윗잇몸에 붙었다 떨어집니다. 혀가. 입천장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 앞니야. 앞니 바로 위에 여기가 지금 윗잇몸이야. 혀 끝이요. 붙었다 떨어진다고 드.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이 니은이라서 지금 니은이 만들어진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혀 끝이랑 윗잇몸이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센 입천장은 봐봐. 혓바닥에 생긴 구조가 혓바닥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요. 혀 뒤쪽이 만날 수 있을까? 그거 하면 나 인정. 할 수 없어. 혀 끝이 여기 만나면 뭔데? 이렇게 될 건데. 우리말에 그런 발음 없잖아. 이런 발음 없잖아 우리말에. 혀 끝이 여기 만나지도 않습니다. 맞죠? 그럼 얘랑 만나는 건 뭘까요? 혀의 가운데 부분. 혓바닥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센 입천장은 뭐랑 만나느냐? 혓바닥이랑 만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한 달 뒤에 하는데 다 까먹으면 나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자, 다음 여린 입천장 봅시다. 캑 하는 부분이야. 맞죠? 뒤쪽에 있다고. 그러면 뭐밖에 만날 수가 없어? 혀의 뒷부분.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혓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린 입천장이랑 혓뿌리가 만나서 만들어진 상용문자가 뭔데? 상용글자가 뭔데요? 기역이죠, 기역. 자, 이번에는 하다가 발음하다가 발음하면
뒤쪽이 막힌단 말이야. 혀 뿌리가 목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목구멍 넘어가는 데야. 이거 혀예요. 혀가 목구멍을 이렇게 막아버린다고. 이렇게 막아서 이 생긴 모양은 뭐야? 기역이잖아. 그래서 기역이 만들어진 거잖아. 맞죠? 작년에 기억나죠, 여러분들? 다 했어요. 혀 뒷부분이 목구멍 쪽을 막는다고요. 맞죠? 자, 그래서 여린 입천장은 뭐랑 만난다? 혀 뿌리가 만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목청은요. 목청끼리 이 구멍이 서로 맞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죽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얘는 서로 맞닿는 게 아니고 공기가 여기로 흐르는데 통로를 좁힙니다. 랑 흐 하면 흐 발음할 때는 얘가 흐 이렇게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목청의 통로를 좁혀서 공기를 마찰시키면서 소리를 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덥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뭐냐면요. 소리 나는 위치입니다. 위치. 소리 나는 위치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얘네들을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한자로 뒤에 적혀 있는 건 일단 지금은 외우지 마세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입술 소리라는 말 안 합니다. 양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지가 어떤 식으로 적혀 있냐면 치조음과 고모음이 만나서 이런 소리가 난다. 경구계음과 고모음이 이가 만나서 어떤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선지가 적혀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몰래 그 기분이. 자,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한자는요, 여러분들 그 만약에 학교에서 하면은 하고요. 학교에서 얘기 안 하면 보통 교과서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는 한자어로는 안 적혀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나눠 주시는데 이제 거기에 적혀 있으면은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때 외우는 걸로 하고요. 아, 국어 선생님 혹시 작년이랑 똑같니? 달라졌어? 같아요? 작년 3학년 쌤이 올해 3학년 하시는 거야? 어렵겠는데 시험이. 시험이 어렵겠네요. 그 선생님이 저기 뭐냐 한 번만 쉽게 내줬어요. 그 저기 3학년 2학기 맨 마지막 시험 있잖아. 그것만 쉽게 내줬어요. 왜 그러냐면 거제어중은 저기 특목보다 자사고 하는 애들도 많고 예고 가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2학기 내신 신경 쓰기가 조금 힘드니까 저기 2학기 시험만 쉽게 내줬고요. 1학기 시험은 뒤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몰라,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근데 그렇게 특징적으로 내셨으면 아마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요? 2학기 시험만 쉽게 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소리 내는 방법 볼게요. 방법. 자,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그림이 안 나와 있어. 천재 박용복 교과서에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소리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그림이 최고입니다.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은 파열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열음. 파열이 뭔데? 빵! 터지는 거. 파열. 맞죠? 자, 그래서 입안의 어떤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을 공기 나오는 흐름을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일시에 펑 하고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마, 바, 파 이런 애들. 미안합니다. 자, 그런 거를 자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막아, 열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나오는 통로. 이게 지금 공기가 나오는 통로야. 알겠지?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는데 원래 크기를 회복합니다. 회복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파찰음 보기 전에 요거부터 봅시다. 밑에부터 볼게요. 마찰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찰음. 입
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서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파열음 하면 그냥 녹음기 트듯이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다 서술형 때 빈칸으로 쓰는 거야. 알겠죠?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파열음.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좁혀서 마찰시키면서 내는 소리 마찰음. 써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좁혀서 공기를 마찰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마찰을 내면서 마찰하면서 내는 소리.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좁혀서 좁히는 거야.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까 파열음은 어떻게 됐어? 파 이런 식으로 막았다가 터뜨린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얘는 막지 않습니다. 막으면 안 돼요. 틈을 살짝 열어줘야 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시옷이랑 히읗이 있거든요. 봐봐봐. 시옷이랑 히읗을 연달아서 발음하잖아. 스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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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스흐 스흐 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혀가 여기 윗 잇몸에 닿을랑말랑 공기를 좀 열어둡니다. 그래서 요 빈칸으로 윗니가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이 모양을 본떠가지고 만든 게 시옷이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치음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혀가 닿으면 안 되거든. 공간이 살짝 남아있어야 돼. 알겠죠? 흐는요 목청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러면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막힌 적이 없어요. 알겠죠? 막지 않고 마찰만 시켜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소리를 우리는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마찰음. 알겠죠? 자, 그 다음 파찰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찰음. 파는요 파열음 할 때 파자입니다. 찰은요 마찰음 할 때 찰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약간 마찰음이랑 파찰음이 섞인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맨날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머릿속을 생각해 놓고 외우지를 않으니까 야 저기 파찰음이 뭐야 이러면은 아 그 파열음이랑 마찰음 합친 거요. 그렇게 서술형 적어보세요. 빵점입니다. 빵점. 알겠죠? 자, 파찰음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요. 서술형 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자 보세요. 그 자리를 조금 열어야 돼요. 빵 열면 안 돼요. 빵 열면 파열음이야. 막았다가 조금 열고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마찰시키는 거를 바로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방금 내가 밑줄 것 같던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서술형 쓰면. 알겠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조금 열고 공기를 마찰시키면서 내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입구멍을 한번 그려볼게. 자 요거 입구멍입니다. 윗니 아랫니 혀. 자 보세요. 를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혀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혀가 뭐야 왜 안 그러죠? 혀가 좀 깁니다 얘가. 요렇게 돼야 돼요. 실제로는 혀 요줄이긴 한데 여기 위쪽 윗니 윗잇몸 조금 위쪽에 살짝 붙었다 떨어져요. 근데 붙었다가 확 열리면 안 되고 살짝만 열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붙었다가 살짝 틈을 열어가지고 공기를 마찰시키는 거. 얘를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막았다가 살짝 열어서 마찰시킨다고 해서 파찰음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지금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 세 개를 합쳐서요. 잘 보세요. 얘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파열음, 파찰음
자, 그 다음 뭐였냐? 마찰음. 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요 안 울림 소리입니다. 말할 때 소리가 울리지 않아요. 그럼 울리는 소리도 있어요? 네, 있어요. 울려요, 소리가 안에서. 소리가 울리거든요. 자, 그래서 울리는 소리에 뭐가 있냐면요, 비음과 유음이 있습니다. 비는 어느 신체 부위일까요? 다윤아, 비가 어느 신체 부위야? 코. 유는 어느 신체 부위일까요? 예. 사실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소리가 코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까 이런 애들 있었다, 그렇죠? 이음, 미음, 이런 애들이 전부 비음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비음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입안에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를 비음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미음, 니은, 이응, 리을, 미음, 니은, 이응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비음인데 봐봐봐. 얘네들이 실제로 발음되는 걸 비음으로 좀 잘 느끼고 싶으면 초성보다 받침에 넣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소리가 울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울림 소리라고 하고 공기는 코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유음입니다. 유음. 유음은요, 잘 보세요. 유자가 무슨 유자냐면요, 흐르 유자입니다. 흐르다. 그럼 뭐가 흐르는데? 공기가 흘러요. 어떻게 흐르냐면요, 자, 혀 끝을요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이게요 리을은 좀 특이한 게, 리을은 초성에서 발음하는 방식이랑 받침에서 발음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 배우지는 않고 그냥 혀 끝을 윗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는 이 뒷부분이 나와 있어요. 혀 끝을 윗 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소리를 냅니다. 알, 을, 이러면 혀 끝이요 일단은 윗 잇몸에 붙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공기는 어디로 나오게요? 그러면 혀 끝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잖아. 공기는 혀의 양옆으로 흘러나온다라고 해서 유음입니다.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낸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혀의 양옆으로 공기가 흘러나온다고 해서 유입니다. 근데 잇몸을 가볍게 떼었다 떼는 건, 댔다 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초성에 내 죽을 지금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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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맞죠? 자, 그래서 가볍게 댔다 떼거나 또는 알 붙인 상태에서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내면 이거를 우리가 유음이라고 합니다. 알죠? 유음.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나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소리를 얼마나 세게 내느냐 약하게 내느냐. 자, 얘는 세 개가 있습니다. 소리를 약하게 내면 얘를 예사소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리를 좀 단단하게 내잖아요. 단단하게 내면 된소리라고 합니다. 소리를 좀 거칠게 내잖아요. 그러면 거센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외울 때 예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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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브뿌프 즈쯔츠 극극크 드뜨트 이런 애들이 예된거의 쌍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사소리는 그, 된소리는 끄, 단단한 소리 끄, 거센 소리 크,
소리를 거세게 내는 거, 숨을 거세게 내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소리의 세기는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밑에 적혀 있는 대로 외우면 조금 헷갈리고요. 기준이 뭐냐면요, 소리 세기의 기준은요, 표를 그리면 되는데 아멘합니다. 다시. 자, 얘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밑에 칸이 뭐였냐면 숨이 거세게. 성대 근육 긴장. 자, 그 다음에 여부입니다. 여부. 자, 그 다음에 숨이 거세게. 자, 이거를 바탕으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정의를 외우면 됩니다. 이 표를 외우면 정의도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성대 근육의 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음 숨이 거세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야.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표를 그리자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된 거 하면요, 잘 보세요. 예사소리는 성대 근육이 긴장될까요, 안 될까요? 예사소리는 성대 근육이 긴장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런데 숨이 거세게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사소리의 정의가 뭔데? 성대 근육이 긴장되지 않고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는 소리가 예사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된소리는 뭐냐면요, 성대 근육이 긴장되고요,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대 근육이 긴장되면서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는 소리를 된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뜨 이러면 성대 근육은 긴장되는데 숨은 거세게 안 나와. 알겠죠? 자, 다음 거센소리는요, 성대 근육도 긴장되고요, 숨도 거세게 나오는 소리가 거센소리입니다. 크 목에도 힘을 주고요, 숨도 거세게 나옵니다. 프 이런 애들. 알겠죠? 자, 그래서 뜨뜨트 이런 애들입니다. 자, 잘 보세요. 얘네들을 묶을 거야, 묶어주세요. 묶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안 울림, 예사소리라고 할 겁니다. 예사소리는 방금 배웠고, 아까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울림소리에 3개 있었어요. 뭐 있었을까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있었어요. 걔네 3개를 안 울림소리라고 한다고 했잖아. 예된 거는요, 전부 뭐냐면 안 울림소리만 있습니다. 울림소리는 예된 거가 없어. 울림소리 4개 있거든. 니은, 이은, 리은, 리을. 얘네들이 울림소리야. 얘네들은 소리 세신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 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느가 쌍니은이 있어요? 없잖아. 물 이렇게 얘기한다고 쌍미음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 맞죠? 자, 그래서요, 울림 소리는 예된 거가 없고요, 예된 거는 뭐만 있다면 안 울림 소리만 있습니다. 알겠죠? 자, 너무 힘들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밑에 거는 몰라도 돼요. 알겠죠? 밑에 거는 몰라도 되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문법 단원 범위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된 소리는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거센 소리는 거친 느낌을 줍니다. 된 소리는 단단한 느낌 주는 거, 거센 소리는 거친 느낌 주는 거. 덜거덕거리다, 떨거덕거리다, 털거덕거리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자음표를 일단은 쌤이 안 그렸는데 쉬는 시간 10분 가진 다음에 자음표를 좀 그려볼게요. 그렇죠?
오.